2025년 찾아가는 스포츠 인권, 교육 상담, 인권을 담은 스포츠, 지도자의 자세, 경기도 스포츠 인권센터에서 교육을 마련했습니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많은 선수들과 체육인들이 건전하고 행복한 체육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저희는 도핑 방지 예방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박주량 강사입니다. 순서는 도핑의 정의와 도핑 방지 규정 및 결과 관리, 도핑 방지 규정 위반 사례와 도핑 검사 절차, 도핑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도핑은 실제로 선수들이 경기의 향상을 위해서 약물이나 투약을 하는 경우입니다. 저희가 정확한 정의를 보신다면 한국 도핑 방지 규정의 제13조, 제1호에서 제11호까지 조항 중 하나 이상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선수 및 지도자들 그리고 선수 지원 요원도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빠르게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1호 선수의 실효 내에 금지 약물, 그 대사물질 또는 표지자가 존재. 제2호 선수가 금지 약물 또는 금지 방법을 사용 또는 사용 시도. 제3호 선수가 시로 채취에 회피 또는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시로 채취에 실패를 야기. 제4호 소재지 정보 불이행. 제5호 선수 또는 선수 지원 요원이 도핑 관리 과정 중 부정행위를 하거나 부정행위 시도. 제6호 선수 또는 선수 지원 요원이 금지 약물 또는 금지 방법을 정당한 사유 없이 보유. 제7호 선수 또는 선수 지원 요원이 금지 약물 또는 금지 방법을 부정거래하거나 부정거래 시도. 제8호 선수 또는 선수 지원 요원이 선수에게 금지 약물 또는 금지 방법을 투여하거나 투여 시도. 제9호 선수 또는 선수 지원 요원이 위반을 공모하거나 공모 시도. 제10호 선수 또는 선수 지원 요원이 도핑 방지 규정 위반으로 제재 중인 선수 또는 선수 지원 요원과 연루. 제11호 선수 또는 선수 지원 요원이 도핑 방지 규정 위반 등과 관련하여 타인의 제보를 제지하거나 그에 대한 보복 또는 위협. 여기 이 11하에서 하나 이상에 해당한다면 도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도핑 방지 규정 및 관리 결과입니다. 실제로 도핑 방지 규정에서는 제9조에 해당하는데요. 이거는 선수의 역할과 책임에 해당합니다. 국내 스포츠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 역할과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호 도핑 방지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제2호 언제나 치료 채취가 가능해야 하고요. 제3호 자신의 체내에 유입되어 있는 모든 성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4호 자신이 금증약물과 금지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야 함을 알려야 되고요. 지원이나 의료 처치가 규정에 위반하지 않는지도 확인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제5호 도핑 방지 규정 위반 결정이 통지받았을 경우 도핑방지위원회와 국제경기연맹에 알려야 합니다. 제6호 조사에 적극 협력해야 하고요. 제7호 권한을 가진 다른 도핑 방지 기구 요청 시에 선수 지원 요원이 신원을 공개해야 합니다. 도핑 방지 규정 위반에 따라서 제재가 있습니다. 이 제재의 종류를 보시기 전에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 일반 경기의 반칙 행위보다 더욱 엄격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과된 제재에 대해서 꼭 숙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 결과의 실효입니다. 특정 경기나 경기 대회에서 선수가 받은 성적을 무효 처리하고 선수가 성적으로 받은 메달, 점수, 상, 상금 등을 박탈하는 조치가 취해집니다. 자격 정지입니다.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에 대해 도핑 방지 규정 위반을 이유로 일정 기간 경기, 활동, 자금 지원을 받는 행위가 금지하는 조치입니다. 일반 공개입니다. 도핑 방지 규정 위반 사실과 결과를 공개하거나 배포하는 조치입니다. 도핑 방지 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의 기준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도핑 방지 규정 위반의 제재는 어떤 유형의 규정 위반인지, 그리고 선수가 어떤 약물을 투여했는지, 해당 사건의 정황을 살펴보고 선수의 규정 위반 횟수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저희 하나씩 같이 보겠습니다.
규정 위반 같은 경우 금지 약물 사용을 포함하여 실효 채취 거부, 금지 약물 보유, 거래 등 포함해서 11가지 사항 및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 위반 유형에 따라서 다른 제재 기준이 부과됩니다. 약물 유형은 금지 약물의 금지 시기에 따라서 기간 내에서 경기 기간 중 그리고 경기 기간 외로 나눠지고요. 금지 약물 구분이 되는 것에 따라 약물의 특성상 특정 약물, 비특정 약물로 구분이 됩니다. 특정 약물은 경기력 향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가능성이 큰 약물로서 비특정 약물에 비해 규정이 완화되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정황입니다. 선수가 규정을 위반한 당시 고의 여부, 과실의 수준에 따라서 제재가 결정됩니다. 규정 위반 횟수에 따라서 개인에 대해 총 3회 제재 기준이 정해집니다. 횟수별 제재 기준은 다르게 규정되어 있고요. 세 번째 규정을 위반한 경우 영구 자격 정지를 부과하여 위반이 중복될수록 엄격한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한국 도핑 방지 규정 제13조에서 보시면 각각의 호에 따라서 제재되는 기간이 다르다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2년 또는 4년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4호 같은 경우는 2년에 해당하시고요. 그리고 6호나 7호 같은 경우는 4년에서 영구, 8호도 4년에서 영구, 그리고 10호는 1년에서 2년, 그리고 11호 같은 경우는 2년에서 영구. 각각의 유형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개년 결과 관리에 대한 현황을 보겠습니다. 2021년부터 3년간 총 94건의 결과 관리가 생겼습니다. 여기에서 보신다면 저희가 64건에 해당하는 68%는 규정 위반이고요. 거기에서 32%, 30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혐의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규정 위반에 따라서 저희가 분야별로 규정 위반 현황을 본다면 전문 체육에서 89%를 차지한 57건이 해당하고요. 그리고 프로스포츠 부분 11%에 해당하는 7건이 발생됐습니다. 규정 위반의 종목별로 규정 위반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전문 체육 분야에서는 보딩빌딩이 65%에 해당하는 37건에 해당하고요. 그의 종목의 35%인 20건이 해당합니다. 그리고 프로스포츠 부분에서는 프로골프가 57% 차지하는 4건이고요. 그의 종목이 3건으로 있습니다. 전문 체육 분야에서는 보딩빌딩 그리고 프로스포츠에서는 프로골프가 많이 해당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연령별로 규정 위반 현황을 보겠습니다. 연령별로 보시면 30대가 가장 많이 차지합니다. 43% 정도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20대 그리고 20대 미만 그리고 40대 순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규정 위반에서도 성분별 규정 위반이 있습니다. 저희 S1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71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S5, S6가 해당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뒤쪽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규정 위반에서 유형이 있습니다. 위반 유형에 따라서 양성 반응으로 규정 위반이 된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그리고 그 외에 퍼센트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도핑 방지 규정 위반 사례를 통해서 도핑의 심각성을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분석자 사례 첫 번째입니다. 처방받은 약에서 검출된 성분으로 제재를 받은 사건입니다. 전국대회 기간 중에 선수는 소변시로에서 트리메타지딘이 검출되었습니다. 금지 약물 S4에 해당하는 경기에 무관하게 항상 금지되는 성분이었습니다. 선수의 입장에서는 학창시절 기의 통증을 느꼈고 여러 병원을 통해서 이석증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물을 처방을 받았었고요. 당시 의료진에게 선수임을 밝혔고요. 병원에서 금지 약물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했고 그리고 병원에서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정확하게 체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금지 약물이라는 것을 처방이 되었고요. 그 사실을 선수가 인지하지 못했다고 전달받은 케이스입니다.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치료의 목적으로 약물을 처방을 받았는데 금지 약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몰랐다라는, 그렇지만 카다에서는 사후 TUE의 신청을 경고를 받았고요. 결국 치료 목적 사용 명체위원회에서는 불승인을 받았고 전체적으로 선수는 부주의함을 인정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선수가 병원에서 진로 과정에서 스스로 선수임을 밝혔던 거, 그리고 의료진에게 금지 약물을 확인을 요청했던 거, 도핑 검사에서 이석증 약을 먹고 있다라는 것을 기재했다라는 거, 근데 선수의 부주의한 점도 고려가 됨으로써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복용이 되어서 1년 6개월에 해당하는 자격 정지가 결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분석적 사례입니다. 이 경우는 경기 기간에 보딩빌딩 선수가 소변의 시로에서 디하이드로클로 메틸테스토스테론이 검출되었습니다. 이 성분은 금지약물 국제표준 S1에 해당하는 거고요. 경기와 상관없이 항상 금지되는 성분입니다. 선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인이 금지약물을 지속적으로 복용하는데 자신의 시로에서 검출된 성분과 동일하고 지인이 대회 준비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지인이 흘린 땀이 자신의 몸에 있던 상처에 들어가 소변으로 배출되었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과학적 타당성을 비추어 봤을 때 선수의 주장은 인정되지 못했고요. 결국 B 선수는 소변 시로에서 금지 성분이 검출되어 한국 도핑 방지 규정 위반을 인정하게 되어 4년간 자격 정지가 부과되었습니다. 체육고등학교 지도자가 금지 약물을 구매해 학교 학생 선수들에게 투여했다라는 제보가 접수된 케이스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이 지도자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요. 소속 선수들은 도핑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선수들에게 꼭 경기 중에서 상관없이 항상 금지되어야 되는 성분들이 검출이 되어서 이 지도자를 통해서 어떻게 선수들의 체내에 유입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코치로서 좋은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감 속에서 금지 약물을 직접 구매해 자신이 지도하는 선수들에게 마치 단백질 보충제인 것처럼 속여 복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결국 이 지도자는 금지 약물을 소지 미성년 선수에게 투여했다라는 한국 도핑 방지 규정을 위반 인정이 되어 심각한 위반으로 간주되어 영구 자격 정지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수 또한 위반이 인정되어 1년간 자격 정지가 부과되었습니다. 비분석적 사례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시로 채취의 실패, 거부에 따라 제재를 받은 선수입니다. 경기 기간 중 레슬링 선수는 도핑 검사 대상자에 선정되어 통지와 함께 시로 채취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선수는 1에서 3차례 시로 채취 시도에 총 50ml 시로를 제공하여 최소 시로 기준량 90ml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선수는 치열한 경기와 긴 대기 시간에 지쳐 있었고 결국 시로 채취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도핑 검사관은 선수에게 시로 채취 실패 시 도핑 방지 규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을 알려주었지만 선수는 거기에 서명을 받으면서 검사는 종료되었습니다. 이 경우 시로 채취 실패로서 위반이 인정되어 2년 자격 정지가 부과되었습니다. 다만 이 선수는 통지 이후 신속하게 위원회 도핑 방지 규정 위반을 인정하고 수용함에 따라서 자격 정지가 1년으로 강경되었습니다. 정보활동 및 조사 사례도 있습니다. 팀 내 불법 약물이 유통된다는 정보를 통해서 도핑 검사로 적발된 케이스입니다. 보딩빌딩 주 소속팀은 금지 약물이 유통되고 소속 선수들이 권유하고 있다는 정보가 접수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유통되는 약물 정보와 권유 시기, 사건 현황을 파악하고 소속팀 선수들을 모니터링해서 대회 일정에 따라 도핑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검사 결과 소속 선수의 소변 시로에서는 메트롤린과 그 대사물질인 트로폴린 대사물질이 검출이 되었고요. 이 성분은 경기 상관과 없이 항상 금지되는 성분입니다.
그 결과 이 선수는 금지 성분에 검출됨으로써 위반이 인정되어 4년간 자격 정지가 부과되었습니다. 네, 혐의 없는 사례도 있습니다. 금지 성분이 검출되었으나 허용 경로로 승인받은 선수에 해당하는 케이스입니다. 경기 중 수영 선수의 소변 시로에서는 도르졸라미드가 검출이 되었고요. 네, 이 성분은 S5에 해당하고 경기와 상관없이 항상 금지되는 성분입니다. 위원회가 해당 성분을 체내에 어떻게 유입됐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선수는 안과 시술 이후 안압 하강을 위해서 코숍 전환제를 병원에서 처방받아 사용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선수는 관련 진단서와 처방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들을 위원회에 제출했고요. 그 결과 해당 금지 약물은 국소적이긴 하지만 안과에서 사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이 될 수 있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위원회는 선수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서 해당 성분이 선수에게 허용 경로의 유입의 개연성이 높다라는 의견과 결과 관리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케이스입니다. 치료 목적 사용 명체 TUE 선수가 금지 약물 또는 금지 방법이 사용이 필요한 의학적 상태에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치료 목적으로 금지 약물 또는 금지 방법을 사용 허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앞에 여기 혐의 없는 사례에서 해당하는 케이스죠. 기본적으로 금지 약물이지만 치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그랬을 때는 치료 목적 사용 명체 신청서를 작성하고 진단서 혹은 소견서를 그리고 검사 기록 첨부를 해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치료 목적 사용 명체에서 유의점은 무조건 사용을 허가하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약물 사용 이전에 TUE를 신청을 해야 되고요. TUE는 의료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별도의 위원회에서 심사, 승인, 불승인이 처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선수는 어떠한 약물도 사용하지 못할까요? 치료 또는 부상 회복을 위해 금지 약물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치료 목적 사용 명체 신청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은 후에는 복용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TUE를 신청하면 모든 금지 약물과 금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TUE를 신청하면 의사로 이루어진 치료 목적 사용 명체 위원회에서 아래에 명시된 승인 기준의 부합 여부에 판단해서 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립니다. 금지 약물 및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선수가 건강상 심각한 손상을 입는 경우 금지 약물 및 방법이 사용이 선수의 건강 회복 이외에 추가적인 경기력 향상 효과를 주지 않는 경우 금지 약물 및 방법 사용 외에 적절한 대체 치료가 없는 경우 승인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지 약물이 검출되면 어떻게 되나요? 네, 1단계 카다에서 해당 금지 약물을 치료 목적 사용 명체 승인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요. 해당 금지 약물에 대해 TUE가 승인 내역이 없을 경우 도핑 방지 규정 위반 혐의 통지가 갑니다. 그리고 청문회 개최 후 제재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럼 제재 사실도 공개되는지 궁금하시죠? 카다는 누리집을 통해서 도핑 방지 규정을 위반하여 제재받은 선수 명단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단 제재 대상이 미성년자일 경우 이름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기, 고혈압, 당뇨, ADHD 치료에 위해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에도 금지 약물이 포함될 수 있으며 보충제, 건강보조제 또한 섭취 시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검출된 결과는 선수가 책임져야 한다라는 엄격한 책임의 원칙. 선수는 병원이나 약국 방문 시 자신이 선수임을 밝혀야 합니다. 대체 약물을 요청하며 의사의 처방약에도 금지 약물이 해당하는지 스스로 한 번 더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평소 섭취하는 약물을 주의 깊게 관리하고 금지 약물로부터 자신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약물 사용 일지를 권장합니다. 금지 약물 결정 기준입니다. 선수의 경기력을 향상시키거나 경기력 향상시키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경우, 선수의 건강에 실제적 또는 잠재적 위협이 되는 경우, 스포츠 정신에 위반이 되는 경우는 금지 약물로 결정이 됩니다.
S1 동화작용제입니다. 동화작용제는 인체 내에 동화작용을 도움을 주는 약물로 말하고요. 근육 성장에 많은 도움을 주는 약물이기 때문에 과거부터 많은 선수들이 유혹을 받은 약물입니다. 대표적인 약물로 테스토스테론이 있고요. 주요 부작용으로 간질환의 위험이 증가가 되고 심장질환 위험이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공격적인 성향이 증가가 있어서 심한 경우 돌연사 위협을 증가시키는 약물입니다. 에스투 펩티드 호르몬 성장인자 관련 약물 유사체입니다. 인체의 다양한 조절 기능에 관여하여 경기력 향상시킬 수 있는 각종 호르몬 및 관련 약물로 분류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약물 성장 호르몬에 해당이 되고요. 부작용으로서는 신체 특정 부분이 기형아, 당뇨 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S3 베타2 작용제입니다. 교감신경의 베타 수용체의 특이적 작용으로 기관지 확장에 효과적인 약물입니다. 이 약물의 대표적인 것으로서는 살부타올이 되고요. 주요 부작용으로서는 신계항진, 두통, 부정맥 등이 일어납니다. S4 호르몬 및 대사 변조제, 인위적으로 호르몬 및 대사 변조제를 투여하여 특정 호르몬의 체내 용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약물로 인슐린이 해당이 하고요. 주요 부작용으로는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저혈당 증상이 일어납니다. S5 이뇨제 및 기타 은폐제입니다. 체내의 수분량을 조절하는 약물로 체급 조절, 체중 감량 등 남용될 수 있는 약물입니다. 대표적인 약물로 플로세미드 있습니다. 주요 부작용은 심각한 저혈압이고요. 심각한 탈수 현상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S6 흥분제입니다. 인위적으로 호르몬 및 대사 변조제를 투여하여 특정 호르몬 체내의 농도 변화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약물로 에페드린이고 주요 부작용으로 심장마비, 뇌졸중, 부정맥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S7 마약입니다. 신경인성 통증 및 암성 통증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약물이고 국내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통제받고 있는 약물입니다. 대표적인 약물로 모르핀이 해당하고요. 부작용으로서는 강력한 중독 현상 때문에 불안, 환각, 정신착란이 이렇게 날 수 있습니다. SA 카나비노이드 대마 추출물로 국내에서 마약류 관리의 법률에 따라서 카나비노이드는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운동선수가 아닌 일반인에게도 사용해서는 안 되는 약물입니다. 대표적인 약물로서는 카나비디올, 주요 부작용으로 호흡장애, 인지장애, 의존성, 정신병 장애 등이 있습니다. S9 글루코크 르티코이드, 심피질 호르몬 합염증 작용할 수 있는 약물로서 대표적인 약물은 플레이도니솔론입니다. 부작용으로서는 고혈압, 골다공증, 면역력 저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P1 베타 차단제입니다. 교감신경제의 베타 수용체를 차단하여 심장박동수를 감소시키고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약물입니다. 특정 종목, 사격, 양궁에만 금지되어 있는 약물입니다. 대표적인 약물로서는 프로플라볼로 주요 부작용은 치명적인 기관재 발작, 저혈압 등이 해당합니다. 금지 약물 검색 서비스가 있습니다. 약물을 사용하기 전에 카다 누리집의 금지 약물 검색 서비스를 통해서 금지 여부를 반드시 검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영상을 보시면서 검색 서비스 이용 방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금지 약물 검색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활용하기 좋으시라고 모바일 버전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 거고요. 저는 네이버에서 한번 사이트를 먼저 검색해 보겠습니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로 검색하셔도 되고요. 카다라라고 해도 됩니다. 저는 영문으로 카다를 한번 검색을 하겠습니다. 자,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카다 홈페이지가 나오고요. 여기에 딱 화면에 처음 보이는 중앙에 보이시죠? 금지약물 검색이라는 파란색 색칠되어 있는 부분 있죠? 여기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금지약물 검색 서비스라는 안내 문구와 함께 직종이 있습니다.
네, 직종에서 선수, 지도자, 그리고 학부모 이렇게 있는데 저는 선수에 일단은 체크를 해 놓을 거고요. 네, 저희가 화면을 올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상세 검색 그리고 나달 검색이 있습니다. 이 나달 검색 같은 경우는 약 이름을 모를 때 우리가 제형과 모양 그리고 색상으로 약을 찾을 수 있는 거고요. 저는 상세 검색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자, 상세 검색을 활용해서 처음 찾아볼 약품은 이겁니다. 저희가 평소 감기가 걸리시면 사실 편하게 뭐 약국에서도 약을 사시고요. 그 병원에서도 많이 처방을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감기약 중에서 한번 저희가 시럽 하나를 검색할 건데요. 시럽 중에서 코토 F 시럽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자, 검색창에다가 약의 제품명을 적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아래로 보시면 검색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검색을 클릭. 자, 그러면 결과가 나오는데 성분에서는 0건입니다. 그리고 의약품에서는 네, 1건이 검색이 됐네요. 자, 코토F 시럽을 클릭. 감기약이었습니다. 근데 이 감기약인데도 불구하고 금지 약물 정보에서는 어떻게 해요? 경기 기간 중 금지, 경기 기간 외 허용, 그리고 눈에 식별하기 좋으라고 색깔도 정확하게 금지는 빨간색으로 그리고 허용은 네, 녹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색상으로도 인지가 가능하실 거고요. 내가 금지 약물인지 그리고 경기 기간 중인지 왜인지 다 검색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기 주황색의 블럭에 보시면 정보 확인란에 소변 시로에서 10마이크로그램 보다 높은 농도로 검출될 때에는 금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가로에 단 이노제 그리고 기타 은폐제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는 검출량과 관계없이 치료 목적 사용 명체 승인이 필요하다라고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걸 잘 보시고 복용 전에 체크하셔야겠죠. 자, 그러면 제가 또 다른 걸 해볼 건데요. 이건 실제로 제가 처방을 받은 약입니다. 제가 그 어깨 쪽에 이렇게 근육이 안 좋았을 때 약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했던 약인데요. 스페리손정입니다. 자, 똑같이 검색란에 제품명을 넣고요. 검색을 누르면 자, 세피리손정의 약은 두 개 다 허용이 되는 거죠. 경기 기간 중, 경기 기간 외에 다 허용되는 약물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또 궁금하게 생기잖아요. 이 약의 같은 봉투 안에 들어있던 다른 약들도 괜찮은지 한번 같이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약 하나가 페나생 세미정이라는 약이 있었거든요. 자, 이 약을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네, 페나세미정 약을 검색을 하니 이거는 경기 중에 금지된 약물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병원에서 받았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사실은 복용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저는 선수가 아니어서 그렇지만 만약에 선수라면 이걸 꼭 먼저 검색해보고 복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경기 기간 중에는 금지, 경기 기간 외에는 허용이긴 합니다. 하지만 경기 기간 중에 금지라는 게 있다라면 내가 경기 일정에 따라서도 체크할 사항이 필요하고요. 여기 금지 목록 표준 분류에 보시면 S7 마약 분류였습니다. 생각보다 약이 저는 조금 같은 봉투에 안에 있었는데 하나는 허용되는 약품이었지만 다른 하나는 이렇게 금지, 어떻게 보면 금지 약물이라는 걸 알게 된 케이스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하나 더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약간 좀 집중력을 올리는 곳에서 쓰이는 처방받는 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메티페니데이트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성분부터 있네요. 그러면 저희가 성분에서 정확하게 있는 걸로 검색을 해볼게요. 이것 또한 경기 기간에 금지되어 있는 금지 약물이었습니다. 여기는 엑스시스 흥분제에 해당하는 거고요.
네, 여기에서는 이거를 금지한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여기 기간 중이라고 했을 때 선수가 참가하기로 예정된 경기 전일 오후 네, 부터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정보를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사제 사용했을 때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도핑 검사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핑 검사는 등록 선수 국민체육진흥법 제35조의 2 선수 도핑 검사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도핑 검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도핑 검사는 검사 대상자 통진 및 동반입니다. 도핑 검사관 또는 사프롱으로부터 검사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통지받습니다. 선수는 합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도핑관리실로 이동해야 합니다. 시료를 제공해야 됩니다. 소변은 도핑검사관 안내에 따라서 한 개의 시료 채취 용기를 선택해서 동성애 도핑검사관 또는 사프론과 함께 화장실로 이동하여 관찰하에 90ml 이상의 소변을 용기 안에 제공해야 합니다. 혈액의 경우는 선수는 도핑관리실에 도착 후 시료 채취 제공 전까지 발을 바닥에 대고 앉은 채 10분간 휴식 시간을 갖습니다. 도핑검사관 안내에 따라 한 개의 혈액 시료 키트를 선택을 하고요. 선수가 키트를 직접 개봉하고 혈액 채취 요원이 혈액을 채취합니다. 시료를 봉인하는 작업입니다. 소변, 시료 키트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개봉 흔적이 없는지, 오염이 파손이 없는지 직접 확인하고요. 확인 후 자신의 소변 시료를 키트에 담고 직접 봉인합니다. 혈액은 선수가 혈액 시료가 담긴 튜브를 보관 용기에 넣고 직접 봉인합니다. 서류 작성입니다. 검사서 내용을 오류 또는 빈칸이 있는지 확인한 후 최종 서명을 합니다. 도핑 검사관으로부터 검사서 선수 사본을 수령하고 도핑 관리실을 나갑니다. 선수는 소재지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카다는 경기 기간 외에 도핑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선수의 훈련, 경기 일정, 거주지, 소재지 정보를 관리합니다. RTP 검사 대상 명부, 경기력 최상위 선수 중 국제경기연맹 또는 카다에서 지정한 선수, 세계 도핑 방지 규약 및 한국 도핑 방지 규정에 따라 소재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TP 검사 대상 후보 명부, 카다에서 관리하는 선수로 RTP보다는 완화된 소재지 정보 제출 기준에 적용이 됩니다. 도핑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겠습니다. 도핑은 온라인에서 방지 교육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은 온라인 교육센터인 카다에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회원 가입을 하시고 로그인을 하시면 수강이 가능하고요. 교육센터 내에서 교육 이수증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교육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교육을 받는 대상자에 따라서 다양한 교육이 마련되어 있는 만큼 온라인 방지 교육센터를 이용하셔서 교육을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핑이 의심되는 선수, 지도자, 조력자 등을 알고 있는 제보자를 탔습니다. 이제는 카카오톡으로도 바로 제보가 가능합니다. 도핑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선수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선수를 지켜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선수 또한 자신을 지키는 하나의 방법으로 도핑 예방 방지 교육을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전한 체육과 건전한 스포츠, 무엇보다도 각자가 알고 있다면 실천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 함께 도핑이 없는 건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스포츠 문화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